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현장으로 나와봤는데요. 자, 오늘은 해솔직업사관학교 우리 김영우 이사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해솔직업사관학교에 와 있는데 오늘 이 녹음일을 기준으로 해서 어제 네.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쓱 둘러봤는데 그리고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시설이 너무 좋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힘이 들여서 저희들이 2017년에 네, 준비를 시작해서 만 4년 만에 네, 학교를 독자적인 건물을 완공을 하고 어제 도지사님과 춘천의 여러 유지분들 모시고 간단하게 준공식을 했습니다. 예. 네. 준공식에 오신 분들 반응이 어떻던가요? 어, 다들 칭찬하게 아이고, 해주셨죠. 네, 그런데 저희들 해솔직업사관학교 입장에서는 네, 새 건물이나 지난 5년 동안 8년이네요. 지난 8년 동안 공부하던 조금은 초라하지만 그 시설이나 별다르게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문제는 네. 우리 아이들이 음,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공부 열심히 하고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걸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정착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아,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너무 딱딱하지 않고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것들을 많이 네, 이렇게 배치를 해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니까 또 위에는 기숙사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까지 아이들에게 숙식까지 다 이렇게 제공하면서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그 기숙사는 네, 처음부터 있었고 네, 더구나 이 아이들이 전국에서 오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기숙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숙 시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그 북한에서 정말 참혹한 생활을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북한에 가봐서 잘 알지만 정말 가정 형편, 생활 형편이나 주거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이 엄청나게 힘든 그런 속에서 살았고 또 사실은 남한에 와서도 거의 혼자 오거나 또는 이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임차주택을 대여해 주긴 하지만 불편한 시설과 또 가정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식사 같은 것도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이 해술학교를 세우면서 기본 철학이 내하고 같이 있는 동안 행복해라. 그래서 의식주를 잘 입고 잘 먹고 그리고 잘 잘 수 있는 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세워서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고 식사도 가급적이면 우리나라 중산층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빠진 새끼를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지금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반찬이 굉장히 풍성하고 저도 먹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맛있어 보였는데 아까 잠깐 얘기하시다가 북한에 다녀오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나이가 73인데 그렇게 사실은 하셨어요. 30년 동안 외환은행이라는 데서 네. 공직을 했습니다. 그 네. 중에 1997년에서 99년 사이에 한 2년가량 북한에서 있는 북한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축 현장에 외환은행이 지점을 그 당시에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초대 지점장으로 북한의 함흥 가까이에 있는 신포에서 그 현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근 1년간은 근무하다가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보았고 같이 지냈고 또 전국을 다녀봤고 또 그 당시가 또 소위 말해서 그 고난의 행군 시절 그렇죠. 지금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시절에 어려울 때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어쩌면 지금 이 해술직업사관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도 그런 인연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럼 예. 이사장님이 해솔직업사관학교 이름도 지으셨나요? 제가 이제 만들면서 고민을 많이 했죠. 무슨 이름으로 할까. 네. 그랬다가 저녁에 가만히 사다가 해처럼 밝고 네. 소나무처럼 떳떳하게 그리고 직업이 중요하니까 네. 직업에 대한 안내를 크게 하기 때문에 직업을 표방을 하고 네. 사관학교라는 데서 사관은 우리 아이들한테
긍지와 자부심을 가르치는 정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북한 고향으로 가면 너희들은 북한 사회에서 리더가 되라 그런 의미로 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서 이름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해솔 직업 사관학교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다 의미가 다 한 단어 한 단어를 네, 다 네. 조합해서 예. 해솔 직업 사관학교 이렇게 지으셨는데요. 그래서 이 디자인 마크를 제가 아까 살짝 보니까 이렇게 소나무 같은 예, 이렇게 예. 거기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 있는 예. 그런 마크도 예.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 해솔 직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예. 아이들이 어떤 수업을 받게 되나요? 그 제들 해솔직업사관학교는 아주 종합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네. 제가 2004년도부터 서울에서 8년간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을 대안 교육을 시켜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이 아이들에서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처음에 여기 들어 학교에 왔을 때에 우선의 심리적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건강 체크를 해서 건강 회복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기초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제대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검정고시 고등학교 졸업 자격증 인정을 받았든 못든 간에 기초 실력이 워낙 부족하니까 네. 그거를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진로 설정을 합니다.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네. 이제 자기가 그래도 뭐를 좋아할 수 있는 건지 하고 진로하고 또 전문가들도 같이 해서 진로 설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문적인 기술 분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는 대학을 다 또 보내는데 그것이 전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학교. 예를 그런 데 들면 문과를 가고 싶다. 그래서 뭐 정치 외교학과다 뭐 이런 데를 가고 싶다는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더 이상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거는 네가 가서 네 능력껏 해라. 네. 내가 도와주는 거는 이 기술 전문적인 걸 취득하게 해서 그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제대로 하고 그 능력으로 이 남한사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했기 때문에 기술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 교육들을 또 하고 있나요? 그 전공 부분에 있어서 능력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네. 지금 가장 우수한 학생은 심지어 치과대학에 지금 4학년에 다니는 애들도 있고 네. 강원대학교 축산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국내 유지 큰 회사에 네. 기사로서 이렇게 하기도 있고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4년제 대학이나 어려운 데 도전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분이 모자란 이제 거기서 몸에 친 애들은 주로 산업 설비, 네. 냉난방 기술, 기계, 그다음에 전기, 그다음에 물리치료사, 그다음에 간호학과도 네. 제일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 지금 간호학과도 있고 소방관리 그리고 각종 하여튼 얘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조리도 시켜보고 어떤 애들은 관광 쪽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는 부분 쪽에 있어서 그래서 맞춤형으로 만들죠. 그래서 어떤 정형화된 이 진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네, 아이들이 가장 요즘 좋아하는 어떤 분야를 가장 좋아하나요? 선호하는 직종은 쉽게 이야기해서 서비스업이지요. 서비스업을 오히려 좋아하는군요. 힘들지 않게 그냥 실력도 부족하니까 서비스업은 그냥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근데 그건 자기의 정기적인 자기의 실력이 안 되니까 그거 네. 가지고 평생 직업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또 부분은 하나의- 못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장 하는 게 이제 서로가 이제 신중하게 네. 할 수 있는 능력껏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신 너무 낮추면 안 되니까 어느 수준 이상의 부분을 전문대 과정이나 포리텍 과정에서 다 들어갈 수 하기 위해서 여기서 기초 공부를 계속 가르치죠. 네. 그러니까 전문대학을 보내고도 물리치료학과 이런 데는 뭐 화학, 생물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걸 또 여기서 다 보충 교육을 우리 드림팀 선생님들이 다 가르쳐 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진로가 설정되면 그것을 극복해서 적어도 그 과목에 있어서는 그 분야에서는 중간 이상 남한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도 중간 이상의 실력이 되도록 이제 심혈을 기울이는 거죠. 방금 말씀 중에 드림팀 선생님이라고 하셨어요. 예, 드림팀 선생님은 어떤 분들인가요? 지금 저희들 해술직업사관학교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 하나가 저희들 학교의 교사진입니다. 우리 교사진. 직업들 네. 스태프들 말고 네. 춘천에 있는 춘천교대 총장님 출신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각 학교의 중고등학교 은퇴 교사들 이분들이 16분이
드림 팀을 만들어 가지고 네. 우리 학교 학생들이 이 학교 내에서 그 모든 교과 과목은 과목별로 다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교육 과정이랑 똑같은 완전히 다 만들어서 완전히 하는 거죠. 똑같군요. 네. 근데 와. 그게 전국에서 어떤 대안학교나 어떤 학교도 이렇게 하는 곳이 막강한 팀으로 구성된 데가 없고 네. 춘천이 교육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전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일정하게 이제 교육을 시키니까 학교 굉장히 안정되죠. 예, 그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드림팀이라고 정말 불러도 네, 손색이 없을 것 예. 같은데 그러면 아이들의 연령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을까요? 제가 이 학교 설립할 때는 처음부터 18살 이상에서 30살. 18살에서 30살. 오, 굉장히 광범위하네요. 관계없이. 네. 그런데 왜 18살이냐? 그러면 18살 되기 전에 애들은 공교육에 가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공교육에 가서 애들하고 어울리고 놀고 학교라는 건 사회성을 가르치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학교로 와라. 그리고 아주 딱하게 그냥 어디 갈 데 없는 어린애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두 친구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있으면서 쟤들 직접 예를 들어 고등학교까지 학교를 보내죠. 학교를 보내고 여기서 다시 공부를 시키고 네. 하고 있고 지금이 와서 나이에 관계없이 30살 넘어도 35살 이런 사람들도 와서 그냥 기술을 배우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오면 더 성실해요. 나이가 많으니까 빨리 그리고 그쵸.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불구하고 길이 없으니까 아 여기 해수를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온 사람들은 그냥 뭐 밥 먹으면서도 그냥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잘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더 늦었다는 생각에 더 예. 열심히 하는 우리 기술 분들도 지금 빨리 많은데. 하죠.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학생 뭐 이런 분 혹시 한번 기억나시는 분 없으실까요? 그 지역 부분은 구태여 이제 그냥 어느 지역을 관여하는 건 아닌데 네. 이쪽에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데로 이제 또 잘 돼서 가는 수도 있고 네. 춘천이나 강원도가 조금 취약한 부분은 산업시설이 적기 때문에 네. 취업할 수 있는 위치가 오히려 좀 적다는 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이나 전문대 과정에 있어서는 다 이제 춘천에 있는 학교, 강원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기억에 남는 학생 이렇게 졸업생도 좋고요. 지금 있으신 분도 좋고. 지금 저희들 해설 패밀리가 65명인데 네. 여기서 현재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고 나가서 취직이 돼가지고 사후 관리하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어느 한 사람 눈에 안 밟히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지금도 오히려 가슴 아프고 한 게 나가서 그 65명은 그래도 그 중에는 자격증을 못 따고도 그래도 어느 생산 직종에서 그래도 조금은 일정하게 안정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애들 중에서 한 20명 정도는 우리 학교 갔다 도저히 이런 공부를 하거나 준비를 못할 애들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불안정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걔들은 이 바깥에서 그냥 방황하고 있고 또 이제 술도 먹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걔들을 어떻게 하면 또 다시 데리고 들어와서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보내는 게 지금 오히려 제 관심사고. 오히려 그런데 더 하고 관심이 있죠. 있으시군요.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많은 지역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뭐 사실 뭐 이쪽 지금 춘천에 우리 해솔직업사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지만 여러 지역들이 많았을 텐데 후보지가 이곳 춘천으로 오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건 또 사연이 있죠. 네. 제가 2004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 정도까지 서울에서 8년 동안 많은 그 북한 청소년들하고 대안 교육 시키고 이제 공부시키고 하는 생활을 하고 있던 차에 춘천에 그 최문순 도지사님 네. 벌써 뭐 10년 동안 도지사님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벌써 9년 전이니까 도지사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강원도가 이 분단도니까 북한에 딸 주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데 듣자 하니 청소년들이 제대로 취업을 못한다 그러니 그런 취업을 알선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민간 단체를 유치를 하면은 도에서도 도와주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말씀을 하셔서 실무자들이 조사를 하고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와서 그래 기술 좋아 그러면 내가 하지. 그 대신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에서 간섭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 내가 여기는 독자적으로 할 네. 테니까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건 내가 도움을 받는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내가 독자적으로 하겠다 해서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제가 맨몸으로 사실은 춘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네. 시점에서 와서 혼자서 다 시작을 했는데 역시 이제 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제가 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닦은 어떤 영성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생활 경험, 세상의 그 어떤 그런 걸 다 합쳐가지고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독자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아예 건들지 마라. 잘 운영이 됐다고 보는 네. 거죠. 물론 제가 능력이 없으면은 오히려 이 학교는 문을 닫을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이야기를 할 때 강원도에 와서 제가 강원도 담당자분들한테 내가 학교를 세우는데 3년이면은 이 학교가 성공할지 존속할지 안 할지를 결정이 될 거다. 근데 5년이 지나면은 남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이 학교를 알아주는 그런 학교가 될 거고 10년 후가 되면은 북한에서 넘어오는 청소년들이 줄을 서는 학교가 될 거다라고 제가 그 비전을 제시했는데 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줄을 서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잘 가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와서 봐도 정말 아이들도 얼굴이 다 이렇게 환하고 네. 아무 네.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아까 네. 보니까 이렇게 화분도 이렇게 하나 놓고 네. 가셨던데 굉장한 관심을 표하신 것 같은데 우리 사회에 좀 바라는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많죠. 할 이야기는 많은데 네. 사실은 그 3만 5천 명 되는 북한에 딸 주민들이 왔을 때에 가장 많이 이 사람들 도와주고 같이 보듬어주고 같이 생활한 데가 교회입니다. 교회 종교단체가 하고 있는데 네. 많은 그 우리 교회들이 그 사람들 보듬하면서도 되게 그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게 이게 단편적인 프로그램과 금전적인 지원 또 하나는 조금 하다가 실망을 하면은 그냥 또 멀어지고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남한사에서 안정적으로 정착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제가 벌써 이야기하는 건 우리 남한사의 성숙도다. 북한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고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격차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는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돼가 성숙돼 가지고 이 사회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사회 사람들이 성숙을 해서 그 사람들을 잘 보듬어 주고 체계적으로 도와줘야지 되는 거다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교회에도 사실은 그 이야기를 제가 요즘은 못 갑니다만 예전에는 몇 군데는 가면은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거를 우리가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네. 또 북한 사회를 보는 시선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이 제 개인적으로 좀 약간 안타까운데 더구나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그 북한 2,500만 그 국민들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비단 그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 위정자들이 독재 정권을 하고 있지만 정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희생자거든요, 피해자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정말 만나 보면은 바로 어제 만난 이웃이고 친척인 같은 게 사실 북한 주민들입니다. 네. 그거가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이분법에 의해서 이 생각을 하고 때로는 증오하고 이제 경쟁하듯이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북한 사회는 우리하고 경쟁할 상대가 아닌 그런 이제 벌써 사회가 됐죠. 그래서 네. 우리는 마지막까지라도 북한 사회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결국은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가장 근본이 단어 다 빼고 나면 사랑 빼놓고는 뭐가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 네. 사랑은 우리 남한 사회만 사랑할 게 아니라 네.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똑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북한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중간중간 이 교회 얘기가 나오시는데 혹시 우리 이사장님도
좀 교회를 다니시는 크리스천이신가요? 네, 저도 뭐 벌써 교회 다닌 지가 40년, 50년이 가까이 되었죠. 그렇군요. 그리고 네. 오히려 젊을 때 치열하게 영성 훈련을 많이 했고 네. 교회에서 목사님들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하면서 기도회나 이런 걸 통해서 살아가왔던 그 부분이 오히려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는 하나의 밑바탕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해솔 직업사관학교의 어떤 네. 밑바탕은 또 네. 기독교 정신이 담겨 예. 있다. 예. 저희가 또 CBS니까 이렇게 예. 굉장히 잘 찾아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주민 쉼터뷰 해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곡이 있으시면 같이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좀 듣고 싶으신가요? 노래요. 네. 그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요. 네. 어제 저희들 준공식을 하면서 오신 손님들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북한에서 온 애들이 자기 고향 생각 그리고 통일 생각 같이 해서 홀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합창을 했거든요. 오신 분들이 대단히 감명을 받고 저도 너무나 좋은 노래를 들어서 오늘 한번 이 곡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 이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 있었던 네. 우리 준공식에서 아이들이 합창으로 네. 많은 분들의 감동을 자아냈던 홀로 아리랑 들으면서 자 오늘 해솔직업사관학교 김영우 이사장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